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년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여러 서방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무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며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는 국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난한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폴란드라고 하면 유럽연합 국가 중 최전방에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국가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그 누구보다 피난을 온 우크라이나인들을 수용해준 국가입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가 받아들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약 2조 3천억 원의 무기를 지원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품었을까요? 유럽연합에서 그 누구보다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돕던 폴란드는 왜 유럽연합을 비판하게 됐을까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을 때부터 폴란드는 줄곧 신냉전을 우려하며 러시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직접적인 위기감이 다른 유럽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의 위협보다 러시아의 가스가 더 중요했기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폴란드의 주장을 무시하며 방치했고 결국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폴란드 사이의 갈등은 2020년에도 터졌습니다. 폴란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기관들을 신설했는데 유럽연합은 이것이 자신들의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혁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내정 간섭이라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유럽연합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월 14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49조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처럼 유럽연합 내부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폴란드가 강한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의외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어떤 나라보다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자국 무기에 구멍이 발생했는데 그 구멍을 대한민국 무기로 채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오늘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업체와 K2 전차 980대, K9자 주포 648문 대량 구매 총괄 합의가 26일 계약으로 이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총 7조 원대의 무기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는 첫 수출의 단일 사업 최대 방산 계약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폴란드는 올해 안에 대한민국 초음속 경전투기인 FA-50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존 무기에서 한국 무기로 바뀌면서 폴란드의 국방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예전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무기계약 발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무기들이 최근 여러 나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뒤처지지 않는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를 대한민국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행보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우면서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